새벽 5시 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네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영영 눈을 뜨지 못할 것이고 두 분은 평생 반신마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단 하나, 바로 막힌 혈관입니다. 저는 35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순환 전문의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가 8,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과 여든이 넘어서도 혈관이 깨끗한 분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단 한 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시면 지금 막혀가는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혈관이 스스로 청소되고 복구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고등어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마트에서 흔하게 보시는 그 고등어가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입니다. 5명 중 1명은 이상지질혈증, 쉽게 말해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인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10명 중 8명은 그냥 넘어갑니다. 별로 안 아픈데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10년을 보냅니다. 혈관은 그 10년 동안 조용히 막혀갑니다. 뇌로 가는 혈관, 심장으로 가는 혈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한 달에 조금씩, 1년에 조금씩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10만 명입니다. 그중 4만 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6만 명은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번 뇌졸중이 왔던 분 중 5년 안에 재발하는 비율이 30%입니다. 3명 중 1명은 또 쓰러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전조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운 느낌, 뒷목이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 팔다리에 힘이 확 빠지는 느낌, 잠깐 동안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이런 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어요. 위험해요라고 말입니다. 74세 박영자님을 제가 처음 뵌 건 2년 전 응급실에서였습니다. 새벽 6시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따로 사시는 딸분이 아침 일찍 들르셨다가 발견하셨죠. CT를 찍어보니 왼쪽 뇌혈관 두 군데가 막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박영자님 보호자분께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 식사는 어떠셨나요? 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잘 안 하셨어요. 김치에 밥 말아 드시거나 라면 끓여 드시거나 가끔 제가 반찬 해다 드려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셨어요. 기름지다고 비싸다고 하시면서요. 박영자님은 15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식사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 중성지방 350,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170.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는 수치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실 때 박영자님은 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돌아오셨죠. 퇴원하시기 전날 저는 박영자님과 따님께 종이 한 장을 드렸습니다. 거기엔 딱 5가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일주일에 고등어 3번 이상 드세요였습니다. 6개월 후 박영자님이 외래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180, 중성지방 140, LDL 콜레스테롤 110.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확 떨어진 겁니다. 따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고등어 없으면 못 사세요. 일주일에 4번은 드세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데는 보통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부터 15년, 2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당뇨 약을 드시는 분,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약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고 있는 상태에서 식사로 혈관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기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고등어 먹는 법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혈관이 더 막혀서 다시 쓰러진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약을 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왜 하필 고등어인지, 고등어가 혈관을 어떻게 살리는지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고등어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몇 번,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고등어 먹는 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에서 알려드릴 절대 하면 안 되는 조리법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것 하나만 고쳐도 고등어의 효능이 2배로 올라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고등어 속 오메가3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왜 하필 고등어일까요? 연어도 있고 참치도 있고 다른 생선도 많은데 왜 제가 고등어를 1순위로 꼽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100g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약 2500mg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오메가3 섭취량이 1000mg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만 드셔도 이틀치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3가 뭐길래 혈관에 좋다는 걸까요? 우리 혈관벽은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집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더 빨리 딱딱해지죠. 의학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고무호스가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금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메가3는 이 혈관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요? 혈관벽을 이루는 세포막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막을 유연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딱딱했던 세포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면서 혈관이 탄력을 되찾습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의 김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70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약을 드셔도 잘 안 떨어지는 분이셨죠. 그분께 고등어를 일주일에 4번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후에 오셨을 때 혈압이 14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요. 선생님, 제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혈압이 떨어졌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등어를 드신 게 특별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튀기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굽기입니다.
그것도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합니다. 고등어를 사오시면 소금만 살짝 뿌리고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구우세요. 앞뒤로 5분씩. 겉은 노릇노릇, 속은 촉촉하게 익으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튀기거나 강한 불에서 태우듯이 굽는 겁니다. 오메가3가 열에 다 파괴되고 오히려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겉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구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등어가 혈액 속 중성지방을 확 낮춥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중성지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상은 150 이하입니다. 그런데 200, 300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중성지방이 높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려처럼 흐름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 벽에 쌓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과 함께 뭉쳐서 플라크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게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오메가3는 간에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중성지방 공장을 멈추고 청소부를 더 많이 풀어서 이미 쌓인 중성지방까지 치우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석 달 동안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먹은 그룹은 중성지방이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72세 이순덕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성지방이 380이었어요. 약을 드셔도 250 아래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등어를 드셔보세요. 일주일에 4번, 석 달만 해보세요. 석 달 후 중성지방이 19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순덕님이 놀라서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약을 바꿨나요? 아니요. 약은 그대로예요. 고등어가 약보다 더 센 겁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3번, 한 번 먹을 때 고등어 한 토막 대략 120g에서 150g 정도면 됩니다. 한 끼에 다 먹기 힘들면 아침, 저녁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짜게 구우면 안 됩니다. 소금을 많이 뿌려서 구우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소금은 정말 살짝, 간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만 뿌리세요. 고등어 자체에 감칠맛이 있어서 소금 없이 구워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 고등어가 혈전을 예방합니다. 혈전이 뭔지 아십니까? 혈액이 굳어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을 따라 떠다니다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피를 굳게 만드는 물질과 피를 묽게 만드는 물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피를 굳게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오메가3는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는 것을 막습니다. 혈소판이라는 건 피를 굳게 만드는 주역인데 오메가3가 혈소판의 활동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메가3는 혈관 내피세포, 그러니까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세포에서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 물질이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69세 정미숙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었어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 안에서 피가 소용돌이치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라는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정미숙님은 약을 먹으면서도 불안해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약을 먹어도 또 막히면 어떡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만 믿지 마시고 고등어를 드세요. 고등어가 또 하나의 보험입니다. 그분이 일주일에 4번씩 고등어를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심장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심장 안에 혈전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정미숙 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저 고등어 냄새만 맡아도 안심이 돼요. 그렇다면 고등어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전은 주로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잘 생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탈수 상태고 혈액이 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고등어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코피가 나거나 멍이 잘 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4번째, 고등어가 혈관 염증을 잡습니다. 동맥경화는 사실 염증 질환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혈관을 더 손상시킵니다.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쌓이면서 플라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의학 용어로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오메가3가 있는데 특히 EPA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입니다. EPA는 우리 몸에서 레졸빈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레졸빈이 염증을 진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CRP라는 염증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고등어를 석 달 이상 꾸준히 먹으면 이 CRP 수치가 평균 3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3세 한영수님이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혈관 상태가 안 좋았어요. CRP 수치가 5.8이었습니다. 정상이 3 이하인데 거의 3배였죠. 고등어를 일주일에 4번씩 넉 달 동안 드셨습니다. 넉 달 후 CRP를 재봤더니 3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한영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염증약을 따로 먹었나요? 아니요. 고등어가 염증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리해야 염증을 잡는 효과가 제대로 나올까요? 고등어를 구울 때 기름을 두르면 안 됩니다. 식용유에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이 많은데 이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오메가3와 정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고등어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만 구우세요. 고등어에는 기름이 충분히 많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고등어에서 기름이 쭉쭉 나옵니다. 또 하나, 고등어를 조림으로 해 드실 때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설탕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고등어로 염증을 잡으려다가 설탕으로 염증을 만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조림을 하시려면 간장 조금, 생강 조금, 마늘 조금만 넣고 끓이세요. 단맛이 필요하면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쓰시고요. 고등어만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입니다. 고등어를 구우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약간 생깁니다. 사람에 따라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무에는 이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등어 구울 때 무를 같이 먹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고등어를 구울 때 무채를 곁들이시거나 무를 썰어서 함께 구워 드세요.
둘째,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또 고등어의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등어를 다 구우신 후에 레몬즙을 짜서 뿌려 드세요. 비린내도 잡히고 상큼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이게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혈전 예방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양파를 썰어서 같이 구우시거나 생양파를 채 썰어서 곁들여 드세요. 넷째, 들기름입니다. 고등어를 다 먹고 나서 들기름을 밥에 한 숟가락 비벼 드세요.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ALA가 체내에서 EPA, DHA로 일부 바뀌면서 고등어의 효과를 더해줍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 고등어를 드실 때 이 네 가지를 다 곁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등어와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튀김입니다. 고등어는 기름에 튀기면 안 됩니다. 오메가3가 다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둘째, 소주나 맥주 같은 술입니다. 술은 중성 지방을 올립니다. 고등어로 중성 지방을 낮추려다가 술로 다시 올리는 꼴이 됩니다. 셋째, 흰쌀밥만 먹는 겁니다. 고등어는 좋은데 흰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현미나 잡곡밥과 함께 드세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4번, 딱 4끼만 고등어를 드시면 됩니다. 매일 드실 필요도 없고요.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요일별로 하나씩 집에서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드세요. 고등어구이 한 토막, 손바닥만 한 크기면 됩니다. 대략 130g 정도입니다. 거기에 무채나 무조림 한 접시, 미역국 한 그릇, 현미밥은 반 공기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 반쪽, 고등어 위에 쭉 짜서 드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등어는요, 전날 밤에 소금 살짝만 뿌려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한 불에 앞뒤로 5분씩만 구우면 됩니다. 총 10분. 가스불 앞에서 오래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수요일 점심입니다. 이번에는 고등어 무조림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무는 4조각 정도만, 양파채 반 접시, 된장국, 보리밥 반 공기. 조림도 어렵지 않습니다. 냄비에 물 반 컵, 간장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생강은 아주 조금. 이렇게 끓이다가 고등어랑 물을 넣고 중불에서 10분만 끓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무에서 단맛이 충분히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고등어를 쌈 싸서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구이 한 토막, 상추, 깻잎, 양배추 같은 쌈채소, 양파채 반 접시. 밥은 역시 현미밥 반 공기.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만 살짝 비벼서 드세요. 상추에 고등어 살 조금, 양파채 조금 올려서 쌈 싸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요, 기름진 느낌이 확 줄어들고 채소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속도 훨씬 편합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속을 좀 쉬게 해주는 고등어죽이 좋습니다. 고등어 반 토막, 쌀은 종이컵으로 4분의 1컵만, 깍두기는 조금, 레몬차 한 잔.
죽 만드는 것도 간단합니다. 쌀은 미리 불려두시고 고등어는 뼈를 꼭 발라서 살만 쓰세요. 냄비에 참기름 살짝 두르고 쌀을 먼저 볶다가 물을 붓고 끓입니다. 쌀이 퍼지면 고등어 살 넣고 5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4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 4끼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가능하면 냉동보다는 생물이 좋습니다. 냉동도 나쁘진 않지만 생물 고등어가 오메가3이 더 풍부합니다. 시장에서 고르실 때는요, 눈이 맑은지, 아가미가 선홍색인지, 배를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지 이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고등어를 사오시면 그날 바로 손질해서 한 토막씩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먹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하세요. 절대 전자레인지로 급하게 해동하지 마세요.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등어 속 오메가3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둘째, 고등어는 혈액 속 중성지방을 확 낮춰서 끈적한 피를 맑게 만듭니다. 셋째, 고등어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넷째, 고등어는 혈관염증을 잡아서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춥니다. 다섯째, 고등어와 무, 레몬, 양파, 들기름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2가지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지금처럼 사실 겁니다. 아침마다 빵이나 시리얼로 대충 때우고 점심은 국수나 김밥으로 넘기고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라면으로 해결합니다. 2년이 지나면 혈관벽이 조금씩 더 딱딱해집니다. 3년이 지나면 혈액 속 중성지방이 조금씩 더 쌓입니다. 5년이 지나면 혈관이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10년 후 어느 아침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돕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CT를 찍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반신마비로 혼자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다가 흘립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발음이 안 됩니다. 손주가 찾아와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합니다. 가족들 얼굴을 봐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이게 고등어 한 토막을 무시한 대가입니다. 이제 반대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고등어를 드시기로 결심한다면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삽니다. 집에 와서 손질합니다.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이틀 후 아침 고등어를 해동해서 구웁니다. 무채를 곁들이고 레몬즙을 뿌립니다. 천천히 드십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멍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석 달이 지나면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집니다. 1년 후 혈압이 안정됩니다.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합니다. 2년 후 혈관 검사를 했더니 동맥경화 진행이 멈췄습니다. 5년 후 여러분은 계단을 거뜬히 오릅니다. 혼자 시장을 갑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갑니다. 손주들과 공놀이를 합니다. 10년 후 80이 되었지만 혈관 나이는 60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건강하게 늙으시네. 이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고등어 한 토막이 만들어준 미래입니다. 두 미래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또는 장 보러 나가실 때 고등어 4토막을 사오십시오. 집에 와서 손질하세요. 한 토막씩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내일 아침 한 토막 꺼내서 냉장실로 옮기세요. 모레 아침 그 고등어를 구워서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레 아침을 드시고 나면 다음 주에 드실 고등어 한 토막을 또 해동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넉 번만 반복하세요. 석 달만 해보십시오. 석 달 후에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치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겁니다. 아, 고등어가 진짜 약이구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혈압약 드시는 부모님, 당뇨 있는 형제자매, 콜레스테롤 높다는 친구, 그분들에게 이 영상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고등어 습관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다짐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